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주일 전 녹조가 발생한 영산강에 올 들어 첫 조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에 첫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주말과 휴일을 맞아 피서 행렬이 줄을 서고 있고 숙박시설은 오래전부터 마감됐습니다. 금호타이어노조가 오는 11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자 경제단체들이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지역 어업 생산량이 양식업 증가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면서 남도로 향하는 피서 행렬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주로 찾는 숙박시설은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폐교가 된 학교 부지에 가족들을 위한 캠핑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아이들은 야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어른들은 더위를 피해 대형 그늘막 텐트 아래서 여유를 즐깁니다. 가족 단위 캠핑족이 빠르게 늘어난 데다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야외 캠핑장은 빈자리를 잡기가 힘듭니다. 애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도시에서 이런 구경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애들하고 같이 노는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남도에서 맛과 멋을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늘면서 숙박시설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 리조트는 다음 주까지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 예약까지 마감됐습니다. 5월 첫째 주부터 성수기 예약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 첫 주에 해가지고 8월 성수기 같은 예약이 다 끝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게스트하우스에도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관광 명소를 둘러본 뒤 광주의 원도심에 방을 잡고 문화도시 광주를 직접 느끼려는 외지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낭림동도 있고 총장로 문화의 전당에 최근접거리에 있다 보니까요. 그걸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남도를 찾는 피서객들을 위해 이번 주말 보성에서는 비치 발리볼 대회가, 영광에서는 갯벌축제, 장성 충령산에선 편백 산소축제, 고흥나로 우주해변에선 해안 레저 스포츠 페스티벌이 열리는 등 다채로운 한여름 축제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카지노와 면세점이 포함된 복합리조트 대상 지역으로 여수 경도가 선정되도록 유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국 9개 지역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호남에만 유일하게 카지노가 없는 상황에서 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 리조트 사업. 투자 규모만 1조 원 이상으로 5성급 호텔 천실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물론 워터파크와 면세점 등 쇼핑시설이 들어섭니다. 전국 9개 지역 34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여수 경도도 리조트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부산 북항 인근과 인천 영종도가 유치 경쟁에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분석 속에 여수 경도도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3곳의 상공회의소가 복합 리조트 유치를 위해 청원서를 정부에 보낸 데 이어 전남 지역 21명의 국회의원들도 선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전국에 16개의 외국인 카지노가 운영 중이지만 호남권에만 유일하게 카지노가 없다는 점을 가장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 지역과 달리 경도에 이미 사업 부지가 확보된 데다 골프장과 콘도가 위치해 있는 것도 복합 리조트 유치의 큰 장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인구 밀도 이런 조건에서는 우리가 좀 불리하지만 또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우리 전남은 중국과 또 지역적으로 좀 가깝기 때문에 경도가 또 유리한 측면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안으로 두세 곳의 복합 리조트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도에 복합 리조트가 들어설 경우 만여 명의 고용 창출과 2조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금호타이어노조가 오는 11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자 경제단체들이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경총은 성명을 통해서 파업이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된다면 지역 경제가 황폐화되고 그 피해는 결국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도 성명을 내고 협력사를 비롯한 지역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노사 양측과 만나 빠른 시일 내에 단체 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양측이 책임감과 진정성을 갖고 문제를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입양한 동자승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승려가 또 다른 동자승을 성적 학대했다는 추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장성경찰서는 전남의 한 사찰 승려 62살 백모 씨가 또 다른 동자승 3, 4명에게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접수해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려 백 씨는 지난달 딸로 입양한 동자승을 사찰에서 키우면서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화순경찰서는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61살 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 5일 새벽 화순군 이양면 79살 박모 할머니 집에서 박 할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할머니를 부검한 결과 목에서 혈흔 등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면서 유 씨의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어업 생산량이 양식업 증가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남 지역 어업 생산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어업 생산량은 14만 4천여 톤으로 작년 같은 달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해수면이나 육상의 천혜 양식업 생산이 작년보다 130%나 증가했고 내수면어업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남의 어업 생산량은 전국 총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며 전국 최고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후마련된 새로운 복지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서민들을 찾아내 지원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는데 잘 되고 있을까요? 한신구 기자입니다. 혼자 사는 김옥심 할머니에게 오늘은 기분 좋은 날입니다. 절에 없던 돈 24만 원이 이번 달부터 통장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대상에서 번번이 탈락했던 터라 기쁨이 더 큽니다. 괜찮았어요? 아이고 아치게 그냥 가서 찍어봤는데 그냥 내가 춤추겠어 그냥 어머 여름이라도 춤추 고맙다. 15년 만에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급여 체계를 세분화한 것과 수급 기준을 완화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서 1원만 많아도 생계와 의료, 주거와 교육 등 4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소득 인정 구간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부양 의무 가족이 있어도 가족의 소득이 중위소득에 못 미치면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면 재산을 숨기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재산이라든지 소득 같은 거 조사를 해가지고 소득이 좀 높아지더라도. 하지만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지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대략 210만 원에 못 미칠 경우 누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소년가장처럼 굉장히 어려운 사람만 수급자가 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본인도 신청하면 된다라는 인식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좀 구체적으로 저는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맞춤형 급여제도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개편된 제도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광주에서만 10,000명 정도 늘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나라 밖에서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 캄보디아 광주진료소입니다. 의료봉사는 물론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고 제2의 동남아시아 광주진료소 건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 기말 시험이 끝나자마자 캄보디아로 떠난 한진이 몇 차례 해외 의료봉사에 나갈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해 항상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동행한 친구들이 많아서 더욱 유익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학교도 방문하고 친구들한테 풍선 아트도 해주고 그 크레파스로 그림도 함께 그리고 그러면서 문화봉사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잔심부름을 도맡고 현지 아이들과 부대끼고
살아있는 역사 공부까지 했던 기대했던 것 이상의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의사분들이랑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약간 이기적이었고 그런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어려움에 처한 나라 밖 이웃들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 동남아시아 광주진료소는 80년 5월 광주 시민들의 대동 공동체의 정신이 시대를 뛰어넘어 다시 발현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개원 1년. 성공적인 정착에 힘입어 제2의 광주진료소를 네팔에 건립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네팔은 올해 초 대지진의 참사를 겪었고 광주에서 오랜 기간 의료봉사의 경험을 축적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광주를 더 널리 알리고 또 광주 정신을 전파하는 데 또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잉태된 광주 정신이 제3세계 국가에서 활발하게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국민화합 대축제가 광복절인 오늘 15일 저녁 광주 월드컵 경기장과 풍암호수에서 열립니다. 현대기아차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뮤지컬 영웅 갈라쇼, 불꽃놀이 등으로 꾸며집니다. 또 광주시와 현대기아차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체험 전시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추입니다. 하지만 절기와 다르게 폭염은 계속되겠는데요. 광주에 여전히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35도까지 오르면서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 한때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곳에 따라 벼락이 치고 또 돌풍이 불어오기도 하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무더위 속에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살짝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고기압이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에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또 광주를 비롯한 전남 내륙 곳곳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았는데요. 현재 광주가 2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이 34도, 영광, 나주 35도, 목포와 장흥은 3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성의 안개가 짙게 끼겠고 먼 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폭염은 차차 누그러들겠는데요. 특히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모처럼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폭염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